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1분 컷 강의 13회차를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 89번 문제. 생명권을 제한할 때는 이제 반죽음, 3분의 1 죽음, 3년 죽음 이런 거 없으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 곧바로 개인의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권에 제한을 하게 되면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생명권을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런 사람들의 생각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을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죠. 근데 1번 지문은 그런 이론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침해 최소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다 기본권을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방법을 먼저 규제해보고 그런 방법으로는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엔 다음 단계로서 여부에 대한 규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합격자가 뭐 방부제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방법부터 제한해보고 그 다음에 여부를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왜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바꿔서 낼 수가 있으니까. 3번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다른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4번 국가작용에 있어서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작용에 있어서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나 수단은 목적에 적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틀렸어요. 조치나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 유일무이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예로 드는 것 중에 어떠한 도굴꾼이 있었을 때 징역을 살립니다. 근데 징역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뭘로 둬야 돼요? 그 문화재를 몰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한 단 하나의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4번이 답이 돼요. 90번 문제. 이건 이제 목적의 정당성을 위반한 판례죠. 그래서 혼인, 빙자, 간음죄죠.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간통죄 판례예요. 그래서 간통죄 있는 판례인데, 간통죄 판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수단의 적합성, 피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위배가 돼요. 그래서 요거 맞죠.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된다. 이거 맞거든요. 수단의 적합성 원칙이 위배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도 위헌 판례이긴 하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경우에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데 이 판례는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야 되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 최소성부터 위배가 돼요. 법익의 균형성도 위배가 되고. 그래서 이거 목적의 정당하다, 이게 이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이 좀 어렵죠. 4번 지문. 자기낙태죄 조항이에요. 얘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이 돼요. 피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위배가 돼요. 근데 목적은 정당하지만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죠. 틀렸죠. 수단까지는 적합하다. 근데 침해 최소성 원칙이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91번에 자,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 일체 집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에요. 비교되는 판례는 원칙적으로 집필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합헌.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사과명령 판례죠. 우리가 이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이 위배가 돼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피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가 되는데 위배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2번이 답이고요. 3번 정부에 대한 반대 견해나 비판에 대해서 합리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배제한다. 이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죠. 이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맞고요. 4번 육군 3사관학교, 이제 이게 군인 장교를 키우는 데인데 사관생도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국민보다는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권을 박탈할 수는 없고 법률 유보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지키긴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요. 자, 92번. 헌법 제 29조 제2항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에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헌법에서 직접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의 국가보양사항 청구권을 법률에 유보한 게 아니라 직접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개별적 헌법 유보 조항이다. 맞고요. 2번. 수용자의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지만 형의 집행과 도주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이 돼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야 된다. 맞고요. 3번.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에서 하위 규범으로 입법 위임을 할 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규명령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들렸고요. 정확하게는 법규명령의 형식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도 위임할 수는 있어요. 다만 조금 그 다양한 사실관계나 아니면 자주 변화하는 그런 것들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지문이고요. 4번. 입법자가 종전에 없던 재산권을 새롭게 형성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이죠. 기존에 이제 재산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인정되던 게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가상 화폐를 재산권으로 인정을 하겠대요.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재산권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지워서 A라고 해볼게요. A.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어요. 가상화폐 중에 A가 있고 B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형성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B를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재산권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권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재산권에 대한 재산권은 제한은 성립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갔네요. 9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비상계엄 선포된 경우에는 영장제도나 언론출판 집회결사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헌법 조문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전문 분야에 대한 자격제도는 결국 입법자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이 되고 디귿번도 같아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 선택도 결국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입법 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도 무조건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근간 규율이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포괄이임 금지 원칙을 지키면은 위임입법, 행정입법에 대해서도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미음번도 맞네요. 그러면 다 옳죠. 5개가 다 옳기 때문에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94번. 과잉금지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 한계로서 필요한 경우 안에서 우리가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쭉 읽으면 되죠. 목적의 죄송합니다. 목적의 정당성, 그 다음에 달성 후의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된다. 필요한 취소 한도에 그쳐야 된다. 공익이 더 커야 된다. 법익의 균형성을 말하는 것이죠.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의 선택은 피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4번.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무조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수단까지는 적합했는데요. 이거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되죠. 95번 1번 형사법상 책임 원칙은 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사이의 비례성을 갖춰야 되고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양은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맞고 위헌 키워드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 헌법 위반이 된다. 맞죠? 3번 이건 이제 이상한 판례죠.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예비군을 가야 되는데 그 본인한테 예비군 통지서가 수령이 안 됐으니까 본인이 부재시 우리가 이제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가족이 있어요. 근데 정당한 서유 없이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을 안 했어. 그럼 형사처벌한다고? 우리 엄마가 나 대신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 까먹고 그걸 전달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 감방 가야 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국가가 배달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 등기 같은 것을 하면 되거든요. 이것을 굳이 성년자 가족을 처벌하는 것은 너무 지나칠 수 있죠. 그래서 최신 판례로서 형벌과 비례원칙 위배가 됩니다. 틀렸어요. 4번. 초중등학교 교원이 자기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학대의 범죄를 범했다. 나쁜 사람이죠. 자기 담임 선생님인데 애를 아동학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겠죠.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6번이 이제 이번 회차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 나오는데 처분적 법률은 수험적으로 4가지 판례를 정리하시면 돼요. 1번이 여러분들 뭐냐면 5.18 특별법 사건이 있어요. 이게 12.12 사태를 특별하게 규율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우리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사건, 특별검사 사건. 이명박 후보 이 사건만 검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3번이 세무 대학교만 폐지하는 법률이 있고 4번에 연합 뉴스사를 국가기관 통신사로 밀어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수험적인 처분적 법률에 해당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번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죠. 이게 이명박 후보 특별검사 사건 이렇게 되는 거고, 니은번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 지정했다. 연합뉴스를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 디귿이 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회차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